교실에서 바로 쓸 수 있는 낯선 행동 솔루션 50, 39. 실행하고 소화할 수 있게 가르쳐라. 안녕하세요, 이선입니다. 오늘은 2021년 10월 13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아침 일찍 여러분들을 만나는 38장 긴박감 있게 가르쳐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미 여러분을 만났었는데요. 원래는 내일 아침에 녹음을 해서 올려야 되지만 아무래도 내일 아침에는 자신이 없을 것 같아서 지금 미리 만들어서 올리려고 합니다. 실행하고 소화할 수 있게 가르쳐라 라는 제목의 39장을 두고 이야기를 나눌 건데요. 만약에 우리가 통 안에 사탕이 있는데 그 사탕을 몇 개인지 한번 세봐라 라고 요청을 받는다면 아마 쉽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보너스로 그 안에 있는 거 몇 개 시식을 해도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안에 있는 몇 개의 사탕을 또 먹어보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즐길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수영장에다가 사탕을 가득 놓고서는 그 사탕 개수가 몇 개인지 합계를 내라 이렇게 요구를 한다면 아마 세려고 시도조차 안 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그 일을 절대 성공할 수 없을 것이다, 확실하게 완수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느낌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설령 그 일을 성공적으로 완수를 한다 하더라도 금방 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너무너무 오래 걸릴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아마 시도조차 안 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세다가 도중에 또 어디까지 샜는지 잊어버릴 수도 있고 말이죠. 그런 그 과제가 나한테 주어진다 그러면 얼마나 절망스러울까요? 근데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자주 이런 식의 과제를 주문한다고 그렇게 이 책에서 말합니다. 이럴 때의 학생들은 똑같은 감정을 느낀다고 하죠. 특히 그 고군분투하는 학생들이라면 말입니다. 원래 뭐 과제가 많이 있든 없든 안 하는 아이들한테는 아무 상관이 없지만 그 과제를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하는 그런 학생일 경우에는 더 이런 느낌을 받을 것입니다. 시작도 하기 전에 포기하게 만든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러한 그 포기하게 되는 그런 시점, 이런 상황이 오게 되면은 이거를 은폐하기 위해서, 내가 이걸 포기했다라는 거, 성공에 미치지 못했다라는 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의 낯선 행동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만약에 학생이 통 안에 사탕을 셀 수 있다면 아마도 수영장 안에 있는 사탕도 셀 수 있을 것입니다. 차이점은 한 과업은 성공으로 이어지지만 그 다른 과업은 좌절로 이어진다는 데 있습니다. 핵심은 같은 목표를 성취하는 동안 훨씬 나은 성공률을 보장하면서 교사가 과제를 학생들이 할 만하게, 씹을 만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1장에서도 우리가 작은 단위의 학습으로 동기를 자극하라 라는 제목으로 이 챕터를, 21챕터를 이야기 나눴었는데요. 보다 더 큰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더 작은 성취할 만한 조각으로 나누어서 가르쳐야 한다는 그러한 중요한 사실을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39장에서는 학생이 성공할 수 있도록 한 번에 하나씩 단계를 구성하면서 학생 수준에 맞게 가르치는 방법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보려고 합니다. 몇몇 학생에게 어떤 과제는 작은 정도라도 성취하기에 버겁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아이들의 수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아이한테는 아주 식은죽 먹기로 금방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아이한테는 굉장히 그것이 어려운 과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문장을 쓸 수 없는 학생에게, 한 문장 자체를 쓸 수 없는 학생에게 에세이 쓰기를 가르치는 거는 무의미한 거죠. 에세이를 쓰기 위해서는 많은 문장을 사용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학생에게는 먼저 제대로 된 그 한 문장 쓰기부터 배울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학생이 더하기를 할 수가 없는데 구구단을 가르치는 건 역시 무의미하죠. 곱셈을 할 수 있기 전에 더하기를 해야 되는 거, 하는 방법을 배워야 되는 거, 이것도 중요한 거고요. 덧셈을 못하는 학생에게는 곱셈을 또 가르치기가 힘들고요. 그런 학생이 이러한 과제를 얻었을 때에는 금방 포기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포기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문제 행동을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런 부분들을 살펴볼 때에는 그저 그냥 작은 양으로 가르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과업이 아무리 작더라도 먼저 소화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취할 수 있는 부분으로 수업을 재구성하면 가장 힘들어하는 학습자, 즉 학생을 포함해서 모든 학습자가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먼저 힘들어하는 학생에게 작고 소화할 만한 과제를 제시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과제의 길이는 그들의 능력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서 증가할 수 있죠. 하지만 어떤 과업이든 너무 길게 하지는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작은 양으로 씹어서 소화하게 하고 그 다음에 또 주고, 작은 양 또 씹어서 소화하고 그 다음에 또 할 수 있게 과제를 나누어서 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개념은 교육과정에 기반한 과업에만 작용하는 것이 아니죠. 모든 부분에 이러한 개념들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차례를 지켜서 이야기하는 것을 원하고 그걸 교육하기를 원한다면 학생들한테 적절한 행동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 주간의 마지막까지 기다리지 않지요. 어떻게 하느냐 하면 먼저 작고 성취할 만한 목표를 먼저 설정을 하고 아이들이 그것을 지킬 수 있도록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학생이 30분 동안 자기 차례가 아니면 말해서는 안 되는 활동을 시작하는 거죠. 일단 30분 동안 학생이 성공하면 이 활동을 또 45분으로 늘리고 또 그 다음에는 1시간으로 연장하고 이런 식으로 나아가면 결국 학생이 긴 시간 동안 자기 차례가 아니면 이야기하지 않기에 성공하게 됩니다. 또 다른 예시를 한번 들어보면 출석률 높이기를 원한다고 해봤을 때 이제 개근상을 주기 위해서 그냥 처음 3월부터 마지막 12월까지 마지막 날 2월 말까지 아이들을 그냥 기다리고 그 끝났을 때 개근상을 주는 것이 아니라 개근상을 주고 또 많은 아이들이 출석을 잘 하게끔 출석률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일단 한 5일 정도 아이들이 모든 학생이 출석을 했다고 치면 그 5일째 되는 날에 오늘 여러분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이렇게 학교에 잘 나온 날이 벌써 5일이라는 거 알고 있나요? 정말 놀랍네요. 선생님이 여러분들의 선생님이라는 게 정말 운이 좋다라고 느껴져요. 우리 계속해서 연달아서 10일 동안 한번 성공할 수 있는지 한번 봅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중간중간에 이런 식으로 말하기 시작하고 그 성공을 위해서 작은 조각으로 분할한 기회를 제공을 하면 길게 성취할 수 있는 그런 패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달리기 선수도 마찬가지로 마라톤부터 처음에 시작하지 않죠. 스키 선수도 아주 가장 높은 산꼭대기부터 내려오는 거를 시작하지 않죠. 작은 데부터 연습하고 점점 올라가죠. 이렇게 성공은 목표를 향해 작고 지속적인 단계를 차곡차곡 밟는 것에서 옵니다. 유능한 교사는 매일 모든 것을 소화할 만하고 씹을 만하게 만들므로써 학생을 성공하게 만듭니다. 먹을 때 작은 양이 소화를 위해 더 나은 것처럼 배움에서도
작은 양이 성공을 위해서 더 좋습니다. 이 챕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수업했던 제가 이제 약간 찔리는 부분이 있는데요. 제가 가르치는 반 중에서 이제 휴일이 연휴가 있고 이러면서 이제 수업이 어떤 반은 뭐 1시간이 빠지고 어떤 반은 2시간이 빠지고 이러는 반들이 있게 돼서 다른 반들은 다 진도가 똑같은데 한 반만 진도가 좀 1시간이 늦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크게 이렇게 꼭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거를 좀 빼면서 2시간을 합쳐서 아이들한테 진도를 같이 따라잡으려고 그렇게 시도를 했더니 저는 수업이 끝나면서 항상 자기가 이 수업 시간에 무엇을 배웠는지 그리고 거기에서 무슨 느낌을 받고 또 어떤 기분이 들었는지 이런 것들을 늘 줌 채팅창에다가 나가기 전에 적고 나가도록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어떤 학생이 오늘 이렇게 적었더라고요. 너무 양이 많아서 막 너무 쫓겨서 하게 했다 하면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좀 안 좋아서 나중에 수업이 끝나고 나서 밴드 채팅으로 누구누구야 너 너무 힘들었니? 영어 시간에 따라오긴 많이 힘드니? 이렇게 물어봤더니 조금 버겁긴 했다고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좀 과제 양이 많아서 버거워서 시간 안에 하는 게 좀 힘들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를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약간 무리하게 2시간 분을 그러니까 다음 시간에 이제 좀 떼어서 다음 시간에 하고 그리고 오늘은 2시간 분을 좀 합치면서 이렇게 이 수업을 구성을 했기 때문에 다른 반 학생들은 느끼지 않았던 어떤 너무 촘촘하고 너무 시간에 쫓기는 그러한 것을 경험하게 해서 미안하다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아이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잘하는 아이는 그 시간에 충분히는 할 수 있다고 저는 이제 보는데 아이들이 다 똑같지 않잖아요. 느리게 이해를 하고 그리고 시간이 좀 걸리면서 해야 되는 그런 학생도 있는데 그런 학생이 편안하게 갈 수 있게 하려면 이제 시간이 좀 많이 더 필요한데 그 시간을 줄 수가 없어서 그렇게 했더니 열심히 하려고 마음을 먹은 학생이 정말 헐떡거리면서 그 과제를 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조금 미안해지긴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무슨 과제를 주든지 수업을 나가든지 어떤 양을 정하고 그리고 어떤 단계를 정할 때에 아이들이 요거를 잘 씹어서 삼키고 소화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는 양인지 그런 분량인지 그런 난이도인지 이런 것들을 잘 생각을 해보고 설계를 하고 아이들에게 다가가서 주면 더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39 실행하고 소화할 수 있게 가르쳐라 이 내용을 잘 기억하시면서 아이들과 선생님이 모두가 즐거운 그러한 수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